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5월도 벌써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른 봄철에 우리가 나물로 사용하던 그런 들나물들, 아직까지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제는 내년을 기약하면서 꽃이 피는 그런 개체들도 있습니다. 어떤 나물들이 어떤 식으로 꽃이 피는지, 어떤 모양으로 변해가는지 영상에 담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자주 공부하는 경안천 지류입니다. 산책로죠. 출발해 보겠습니다. 유채씨를 파종했네요. 여기는 산책로 주변에 이제 하천 옆이다 보니까 공터였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여러가지 나물들 심어서 이제 소일거리 하던 데인데 다 갈아엎어서 이런 식으로 유채꽃 밭을 만들었습니다. 꽃은 이쁜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놀이터가 없어져서 좀 아쉽겠습니다. 가시상추네요. 가시상추도 이제 많은데, 가시상추는 꽃이 피려고 줄기가 형성되면 이 잎 뒷면에 이 맥을 따라서 어마무시한 가시가 많이 있죠. 근데 뭐 찔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제 점점 이게 억세지는데, 그래도 좀 조심하시고 채취하실 때는 하시면 좋은데, 왕고들빼기하고 비슷하게 닮았지만 왕고들빼기는 여기가 점점 좁아집니다. 좁아지는데 가시상추는 크고 잎 뒷면에 가시가 많다는 것,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거 자꾸 씨앗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못 찾아서 그렇죠. 이거 씨앗으로 텃밭에다 가꾸시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은 좀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먹을만한 나물이기도 하고 괜찮다고 한 나물이기도 한데, 이게 뻗어나가면 이게 퇴치하기 곤란한 그런 생태 교란 수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기자순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버릴 게 없죠. 열매에서부터 줄기까지 이 순까지 버릴 게 없는데, 이게 엄청나게 좋은 약초이자 나물이라는 건 아는지 이 벌레들, 요거는 뭘까요? 벌레들이 막 달라붙어서 달팽인가요? 엄청나게 막 뜯어 먹었습니다. 이 농약을 안 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게 유기농 식품이고 천연 자연 식품입니다. 하천가에 밀려 떠내려와서 많이들 자라고 있으니까요. 하천가 주변을, 큰 국가 하천 주변 아니면 좁은 뭐 지방 하천도 좋습니다. 이런 데를 찾으시면 구기자순을 많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잎은 어긋나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줄기가 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회백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찾기가 쉬울 거예요. 봄철에 매움냉이라고 소개가 됐던, 매콤한 맛이 나기 때문에 매움냉이라고 소개가 됐던 냉이입니다. 다닥냉이입니다. 다닥냉이. 이 다닥냉이 속에는 뭐 콩다닥냉이, 다닥냉이, 그 외에도 아주 여러가지 다닥냉이가 있습니다. 잎들이 비슷비슷하고요, 좀 매콤한 맛이 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 냉이하고는 다른 맛이 나기 때문에 매움냉이라고 부르는데 다닥냉이입니다. 꽃은 이런 식으로 피고요. 지금 여기 꽃눈들이 많이 형성됐잖아요. 꽃이 엄청나게 많이 풍성하게 핍니다. 따닥따닥 핍니다. 그래서 다닥냉인가? 지친개의 꽃입니다. 지친개 꽃이고 줄기가 한 1m까지 자라납니다. 줄기에는 이렇게 골이 져 있고 능선이 생깁니다. 이른 봄철에는
밑에 쪽에 이제 방석처럼 생긴 로제트 형식의 잎을 나물로 했지만 상당히 쓰잖아요. 뿌리도 쓰고. 하지만 이렇게 줄기가 형성되고 꽃대가 형성되면 꽃은 말려서 차로 이용하시고, 이 줄기들 굉장히 연하고 부드러운데 밑에 쪽은 억세졌습니다. 경화돼서 억세졌는데 위에 쪽은 부드러워요. 요거 잘라서 장아찌 하셔도 되고 샐러드 만들어서 장을 찍어 드셔도 됩니다. 아낌없이 주는 지친개 나물입니다. 속속이풀, 개간냉이. 자, 제가 황새냉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개간냉이는 잎도 이렇게 결각이 없이 넓게 형성이 되지만 꽃이 피었다가 지고 나면 이 열매가 생기는데 열매가 통통하지 않고 좀 길쭉합니다. 요것이 속속이풀하고 좀 다른 모습이에요. 속속이풀은 통통해요. 열매하고 꽃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 꽃이고 열매는 좀 길쭉한 모습을 보이는데 속속이풀은 통통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는 전부 다 개간냉이네요. 자, 십자화가기 때문에 꽃은 이런 식으로 핍니다. 뿌리 줄기가 엄청나게 튼실해서 많은 분들이 황새냉이로 알고 여지껏 먹었던 그 냉이가 이 십자화가 개간냉이 속의 개간냉이 속속이풀입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 수로 옆을 따라 하천이 형성됐는데 노랗게 유채꽃이 만발했죠.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 농사 짓던 곳인데 소일거리로 텃밭 만들었던 곳인데 지자체에서 텃밭을 다 갈아엎고 유채꽃 씨앗을 뿌렸습니다. 야생에서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자체에서 파종해 놓은 유채꽃들이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명화주하고 유채꽃이 어울려서 이 꽃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성한 거예요. 하지만 큰 하천 옆에 가면 이게 야생으로 저절로 번져나간 그 유채꽃도 있으니까 잘 찾으면 우리가 야생화도 즐기고 나물로도 즐길 수가 있는 것이 이 유채입니다. 명화주는 엄청나게 번지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식물 5가지, 별꽃, 명화주, 냉이, 민들레, 마디풀인가 하여간 그럴 겁니다. 그 중에 명화주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잎크로바입니다. 우리가 흔히 토끼풀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요거 행운의 네잎크로바 찾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서 막 헤쳐보고 네잎크로바 찾기도 했죠. 네잎크로바의 꽃말은 행운이지만 이 세잎크로바, 입장 3개짜리 세잎크로바의 꽃말은 행복이랍니다. 자,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막 짓밟고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 네잎크로바 자체가 이 공원 잔디밭에 안착을 해서 번식을 하기 시작하면 누구에게는 꽤 골칫거리가 되는 그런 야생화입니다. 콩가 식물이기 때문에 사람 몸에는 굉장히 유익해요. 그리고 자기 몸속에다가 질소 성분을 가둬놓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콩가 식물들은 드시면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골치 아픈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제 구독자분 중에 이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이거 퇴치하기 위해서 참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야생화이자 나물이자 약초입니다. 토끼풀인데요, 붉은색의 꽃이 피면서 잎도 더 크고 식물체도 더 큰 붉은 토끼풀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약초이자 나물이자 야생화입니다. 지느러미 엉겅퀴가 이제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꽃은 상당히 이뻐요. 생긴 건 어마무시하게 생겼는데 꽃은 상당히 이쁜 지느러미 엉겅퀴입니다.
이 풀은 무엇일까요? 줄기는 사각이고 마주나기하고 아주 미세한 솜털들이 많이 있네요. 이 뭘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주 어린 때 모습만, 로제트 형식의 모습만 봐서 이렇게 성장한 것은 잘 모를 겁니다. 꽃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달리죠. 이렇게 곰보배추라고 알려져 있는 배암차지기입니다. 성장하면 잎도 좀 길어지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요럴 때 채취해서 말려놨다가 약으로 사용하셔도 동일하고요. 나물로는 지금 못 먹지만 뭐 효소를 만드신다던가 전초를 말려서 차로 사용하시면 좋은데, 여기 2년초잖아요. 그러니까 번식시키기 위해서 요 꽃이 필 때까지 놔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꽃이 펴서 생성되면 이 주변에 어마어마한 이제 배암차지기 곰보배추가 번식이 되겠죠. 모습을 잘 보세요. 여기 비슷비슷한 게 뭐 석잔풀도 이런 식으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꿀풀가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꽃의 모양이라던가 잎에 달리는 모습 이런 것도 잘 확인하시면 약초 이용하시고 나물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곰보배추로 알려진 배암차지기입니다. 십자화과 중에 냉이꽃을 닮았는데 노란색이 꽃이 피는 개간냉이가 있다고 했죠. 요거는 개간냉이 속의 속속이 풀인데 열매를 잘 보시면 열매가 길쭉하지 않고 짧고 통통합니다. 좀 다른 모습이죠. 황새냉이로 알려진 속속이 풀, 그리고 개간냉이는 열매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속속이 풀은 특히나 열매 짧고 통통합니다. 꽃은 둘 다 노란색이고요. 기억하시면 나물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십자화과의 나도냉이입니다. 너만냉이가 아니고 나도냉이입니다. 자, 나도냉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월, 정선, 평창 쪽, 봉화 일부 지역 이런 데 다니시다 보면 하천가에 노랗게 유채꽃처럼 꽃이 피어난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도 피어 있는데 유럽 나도냉이입니다. 나도냉이하고 유럽 나도냉이는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지금 보면 꽃이 피었다가 열매들이 줄기에 바짝 붙어 있잖아요. 일직선으로. 자, 요건 나도냉이입니다. 요건 나도냉이고, 유럽 나도냉이는 이 꽃이 피었다가 열매가 생기면은 이렇게 바짝 붙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것은 유럽 나도냉이. 지금 나도냉이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서는 것은 나도냉이입니다. 꽃은 십자화과이기 때문에 십자로 핍니다. 아주 작지만 자세하게 뜯어보면 상당히 이쁜 것이 나도냉이입니다. 지나가는데 향기가 있어서 돌아봤더니 찔레가 벌써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더기 피어나죠. 여기 어떤 분이 찔레순 잘라 먹은 거 보이죠? 찔레순은 어린 순을 잘라서 장아찌 담궈 놓으시거나 김치를 해 놓으시면 이 성장 발육 촉진제가 들어 있어서 어린이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나물로도 좋고요. 이 꽃을 잘 깨끗한 곳에서 채취해서 꿀이나 설탕에 재워 놨다가 차로 드셔도 아주 효능이 뛰어납니다. 찔레꽃은 뭐 우리나라 어디에서든지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찔레꽃 아니겠습니까? 저기 남쪽 지방 일부에 가면 요거 찔레꽃 붉게 피는 것도 있습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제가 이 찔레꽃 붉게 피는 거 찾아서 있나 모르겠네. 제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토종인데 찔레꽃이 붉게 피는 거 있습니다. 원해종도 있고요.
뱀딸기입니다. 저희들 어릴 때는 이거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안 먹었잖아요. 근데 맛은 뭐 그렇게 썩 뛰어나지 않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많은 이들이 찾고 싶어 하는 그런 또 식물이기도 한데요. 잎은 삼출엽입니다. 딱 세 잎이 나고, 꽃은 양지꽃처럼 노랗게 핍니다. 노랗게 피고, 이제 핀 자리에 열매가 생기죠. 열매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면 장미꽃과 이 뱀딸기나 뭐 양지꽃, 일부 가락지나물 같은 것들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줄기가 뻗어 나가다가,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마디가 생기는 부분에 이렇게 뿌리가 생성이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하는 것이 뱀딸기, 양지꽃, 가락지나물 이런 것들의 특징입니다.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습한 곳을 좋아해요. 하천가 같은데, 이 하천가 습한 곳에는 뭐가 많아요? 뱀이 많습니다. 요런데 이제 많이 있는 곳은 주의하셔서 보시고, 또 뱀이 있는지도 확인해서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전초를 나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열매를 많은 곳에서는 따서 효소 담으셔도 됩니다. 꽃은 아직 안 폈지만 여기 주변, 산책로 주변에 많이 보이네요. 나팔꽃을 닮은 맷꽃입니다. 나팔꽃은 잎의 형태가 둥근 하트형인데 반해서 맷꽃은 길쭉합니다. 길쭉하고, 꽃은 나팔꽃이 아주 보라색이 짙은 반면에 맷꽃은 아주 연분홍이에요. 흰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연합니다. 이 지상부도 나무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뿌리를 캐보면 뿌리 줄기로 번식을 해서 나가거든요. 이 뿌리 줄기가 뭐 자양 강장식품이라고 해서 또 뭐 정력제라고 소개하는 유튜버들도 있고 한데, 그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드시고 내가 건강한 나물로 드실 것인가, 정력제로 사용하실 것인가, 이런 거는 우리 시청자들 몫이고요. 저 같은 유튜버들은 이런 생김새를 잘 알려주는 것이 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맷꽃입니다. 아직 꽃이 안 폈는데 꽃이 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정력제라고 소문난 박주갈이죠. 자, 덩굴로 뻗어 나갑니다. 마주나기 하고요. 단연초예요. 여기에는 뾰족하게 생긴 미사일처럼 생긴, 미사일이라고 그러면 너무 큰가? 총알처럼 생긴 그런 열매가 달리는데 간식거리였죠. 이것도 뭐 정력에 상당히 좋다는 그런 이제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안한데 이렇게 줄기를 하나 꺾으면, 자, 이런 새 흰 액체가 많이 나오죠. 이게 뭐 사람 몸에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나물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박주가리입니다. 씨앗인데 꽃처럼 이쁘죠. 냉이과 식물 중에 씨앗이 가장 크고 많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성명자, 말랭이의 씨앗입니다. 말랭이의 약명은 성명, 씨앗은 성명자입니다. 눈을 아주 좋게 한다고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을 이롭게 하는 효능도 있고요. 이 씨앗의 이제 추출물로 이제 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효능이 많다고 합니다. 씨앗에 그런 효능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전초를 나물로 먹어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꽃이 피어 있는 이 말랭이의 꽃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었다가 열매가 생기는 성명자 말랭이입니다. 그 옆에 크게 생긴 이 식물, 얼핏 보면 삼립국화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삼립국화가 아니고 단풍돼지풀입니다. 이 주변에 단풍돼지풀 많은데요. 자, 요럴 때 연할 때 채취해서 나물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엄청나게 크게 번지거든요. 그래서 억세일 줄 알고 좀 많이 데쳐버리면 완전히 죽이 돼 버립니다. 단풍돼지풀은 연한 것 윗부분만 살짝
채취하셔서 살짝 넣었다가 빼는 식으로 데쳐야 됩니다. 그래야 향긋한 맛을 느낄 수가 있고 나물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생태교란 식물이라서 마음껏 채취해 드셔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텃밭이 있으신 분들, 양지바른 밭둑 근처에 가장자리에 이런 식물들 많이 나는 거 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궁금해 하시면서 어릴 때는 또 어수리하고도 비슷하다고 어수리가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몇 번 소개시켜 드렸죠. 요거 산딸기입니다. 장미과 식물이기 때문에 줄기가 어긋나게 하고 통통해요. 아직 경화되지 않은 요런 줄기를 잘라서 드셔도 되는데 안티프라민 냄새가 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이 딸기 종류, 나무에서 나는 딸기 종류, 멍석딸기, 멍덕딸기, 곰딸기, 겨울딸기, 검은딸기, 딸기 종류가 한 20가지 정도 될 거예요. 하지만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은 이 산딸기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대부분 남쪽에 딸기 나무가 많습니다. 자, 꽃이 폈다가 열매가 바로 익지 않고 이렇게 생성이 됐을 때 요럴 때 채취해서 약으로 사용합니다. 복분자 대용으로 사용하는데 복분자도 마찬가지고요. 까맣게 다 익었을 때 약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지금 덜 익었을 때 약으로 사용해야 약효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도 어릴 때 요거 산딸기 열매 채취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는 약재상에서 요거 딸기 상당히 많이 매입하고 했습니다. 그때는 복분자 딸기가 들어오기 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꽃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피면 상당히 이쁜데 농사 짓는 분들은 거추장스럽습니다. 뿌리 번식을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번져 나갑니다. 비가 와서 꽃이 활짝 핀 모습이 아니라서 좀 아쉽네요. 요거 갈퀴 나물입니다. 여기 콩가 식물들 요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 이제 덩굴손도 생기는 요런 콩가 식물들 덩굴손입니다. 요거 이제 다른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을 이제 감고 올라가기 위해서 요런 덩굴손이 생기는데 갈퀴 나물입니다. 콩가 식물이라서 꽃이 이쁘죠.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물 모 방송국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 그 대배우가 나와서 제주도에서 이제 마당에 있는 이 나물 뜯어 드시다가 뱉어버리는 그런 영상도 나왔고요. 그 영상에 제 목소리도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 문자 주시고 TV에 나왔다고 하시는데 제 얼굴이 나온 게 아니고 목소리만 나왔습니다. 네, 콩가 식물이라서 다 드실 수가 있는데 이분이 가위를 가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좀 억세지고 경화된 부분을 드셔서 억세니까 뱉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 콩가 식물들은 선단부 끝부분만을 잘라서 나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드럽지 밑에서부터 자르면 특히나 또 가위 갖고 자르면 잘 잘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한 줄 알고 드셨다가 뱉어버리신 것 같은데 여기 끝에 부분만 연한 부분만을 이제 채취해서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퀴 나물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갈퀴 나물, 들완두, 얼치기완두, 새완두 이런 콩가 식물들 이런 식으로 덩굴선 뻗어 나가는 것들은 다 나물이고 콩가 식물 비슷비슷한데 이제 꽃을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나물, 나비나물도 있죠. 광릉갈퀴도 있고 매입갈퀴도 있고 노란갈퀴 저 깊은 고산에 사는 노란갈퀴 같은 것도 있고요. 다 콩가 식물들은 우리 몸에 엄청나게 좋은 그런 나물입니다. 비가 와서 개망초가 아직 후라이가 안 됐네요. 노른자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계란꽃으로 부르죠. 요 안에 이제 노란색의 꽃이 활짝 다 피면 이 혀꽃, 바깥에 흰색 꽃을 혀꽃이라고 하는데 설상화라고 하는데 설상화가 다 펼쳐지면
안에 노란자, 계란 노란자 같은 그런 이제 꽃이 보이는데, 이 개망초가 하나 둘씩 피어나면 그만큼 날씨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점점 무더워지고 있죠. 개망초도 꽃도 이쁘고 나물로도 괜찮고, 이 위에 부분을 꺾어서 묵나물 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개망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비도 오고 뭐 산에 못 들어가고 숲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산책로 주변에서 꽃이 피어 있는, 우리가 나물로 먹었던 식물들, 야생화들을 한번 간섭해 봤습니다. 우리가 봄철에, 이른 봄철에만 나물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꽃이 피어 있을 때도 눈여겨 보시면, 아, 요런 식물이 봄철에는 요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것 아시고 꽃으로도 피었다가 열매 맺히는 모습, 이 성장하는 모습을 다양하게 보셔야 약초로 이용하실 수 있고 나물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는 이제 저희 동네 산책로 주변에서 나물로 먹었던 것들이 지금 꽃이 피어서 야생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들매곡간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